계속해서 계엄 관련한 폭로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 군대 측에서도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한 해까지 끝나고 사법부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별들 다 날아가기 전에 뭔가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동안 없었던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관련된 문건 그리고 CCTV 증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합참 계엄 상황실에 있던 핵심 관계자가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장군 한 명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문건을 보여줬는데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박 사령관이 살펴본 뒤 옆에 둔 문건을 받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정족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족수와 연관 있는 건 계엄 해제뿐이라 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 문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누가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족수를 채우기 전에 왜냐면 이미 이제 정족수 의결은 야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반이니까. 문건의 내용은 그냥 정족수를 채우기 전에 들어가 갖고 해산을 시켜야 된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작전 명령이나 작전 기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계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걸 알고 의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시도를 못하게 할 의도까지도 가지고 작전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고성 계엄, 말도 2시간 안 계엄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심지어 1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이 끝난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 지휘통제실로 기어들어오는 CCTV가 공개가 됐어요. 그 당시에 MBC 이게 JTBC죠? JTBC입니다. JTBC 단독인데 와우. 노타이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마 딴 데서 계엄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야, 빨리 들어가, 저지에, 국회의원 막아. 이거 하다가 안 된 상황이야. 이미 계엄 해제가 끝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때 계엄 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원칙적으로 바로 따지면. 해야죠. 근데 지금 계엄 해제됐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지휘통제실에 윤석열이 들어와서 3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어떻게든 다시 진입을 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 윤석열은 지난 2월 25일 국회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정작 윤석열은 국무회의,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그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해제 의결이 된 15분 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합참, 지휘통제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심 지원실이라는 별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번, 3번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3시간 반 지난 다음에 계엄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는 2-3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전방 병력도 빼볼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력들, 지금 다리 못 넘고 있는 병력들한테 빨리 넘어가, 여러 군데다가 다 때려봤겠죠. 계속 전화를 돌렸겠죠. 근데 어느 쪽에서도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미 계엄 해제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포기를 한 게 1호부터 3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계엄 사령관이라고 하는 박안수 이 개또라이가 완력을 쓰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새끼는 진짜 이걸 뭐라 그래야지? 준 학살범이에요. 저는 이 새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얘는 군인이잖아. 심지어 자, 거짓말까지 했어. 그러니까. 자, 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처형한다? 총살입니다. 총살. 저는 군 형법에 따라서 총살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0년 이병으로 근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더 훨씬 안 돼, 더. 요새 군대 편해서 안 돼요. 아, 편해서 안 안 돼? 아, 그러네. 그런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유일하게 윤석열 편에서 끝까지 윤석열을 지켜주고 있었던 이진우까지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 사람이 12.3 계엄령 당시 윤석열의 국회 진입 강경 지시를 군사법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발로 차서라도 부숴라. 강압적 표현을 사용을 했다. 당시 윤석열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시 없었다. 그런 난 거 안 전화만 했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오상배 대위,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죠.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이것과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언과 상관없이 예? 지기현 같은 놈을 앉혀가지고 이런 증언이 나오면 자 그거 기록에서 배제하세요. 증언에서 배제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빼버려갖고 결국은 나중에 지기현이가 이거를 무죄 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안 되고 이게 쉽게 말해 대가리가 내란이 아니라는데 밑에서 일한 실행범들이 내란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는 잔대가리를 굴렸을 거예요. 왜? 검찰이랑 판사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설득을 했을 테니까. 이 수사받는 과정 중에. 그래서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거 보니까 이거 대통령은 당연히 이재명 되게 생겼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일한 보루였던 자기들 쥐고 있는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다 넘어가게 생겼거든. 진짜 총살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갖고 이제 와갖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한테는 선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처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나는 따로 이게 윤석열이랑 이런 사람들을 같은 독방을 주지 말고 같은 방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단체로. 왜요? 어? 왜요? 그러니까 이준우 밑에 가갖고 수발 들게. 이준우가 야, 너가 화장실 청소해, 뭐, 이런 거 시키라고. 예? 자기네들이 엄청 싫어하겠지. 아니, 싫어하고 맨날 구워밖에. 내가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나 지금 여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진 거 아니야? 라고, 걔네들이 매일 밤 윤석열을 갈궜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 내란에 관련된 사안은, 정의롭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진술 번복이 나왔고, 또 계속해갖고 조사, 그 얘기 했잖아. 검찰이, 이거, 우리가 직접 조사를 못 해갖고, 공수처 조사만 갖고는 이거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특검 다시 하고, 또 재판부, 별도 특별재판부 열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대로 까봅시다. 한 3년 재판해 봅시다. 우리도 이거. 빨리 하면 돼요. 자, 관련해서 이제 노상원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노상원이 갑자기 이렇게 끌려온 용병인 줄 알았는데, 검찰총장 시절부터, 뭐 언제부터야, 이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8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관련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모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상원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계획을 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노상원이 2020년부터 2021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파일인 식목일 행사 계획 그리고 YP 이 YP가 윤석열 프레지던트겠지 뭐. 네, 요거 작성 계획 그리고 YR 계획이라는 뭘까? 예, 제목의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 노상원의 USB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안에 있던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혼자 지가 구상해갖고 시나리오만 썼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죠. 그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와.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되게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치 내용들이 어디서 일치되는지. 자, 일단 퇴임 시 행동. 자1호 퇴임 시는 지금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 강제 퇴임 시는 금년 중이 될 것이며 기자회견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다.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2021년 3월 4일에 검찰총장을 사퇴합니다. 자,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정치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AN이 아니죠. 안철수예요? 아니면 뭐예요? 안철수 같은데요? 네. AN이면 안 아닌가? 신당 창당할 경우에 국민에게 참신한 이미지와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으나 내년 4월 정도 퇴임 시는 대선을 위한 조직과 체제 정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현 정치 체제와 일정 시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하여 경선을 거쳐 대권 주자의 길을 걷는다. 실제로 국민의힘 제안을 받고 입당을 하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중요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부여를 하고 각종 단체, 대학, 청년층에게 강연을 다녀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입당 뒤 첫 행보로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이 사람이 노상원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쓴 대로 짰는데요.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퇴임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 퇴임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퇴임 소름. 이후에 당권 장악, 대선 성공, 그다음 좌파 정책 폐지, 한미일 축 재정립까지 이 모든 연계고리, 국정의 큰 연계고리 내지는 본인의 정당사에 관련된 2021년도부터 23, 4년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미 플랜으로 노상원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노상원 머리에서 나왔을까? 이 노상원이 사실상의 명태균보다도 좀 더 큰 그림은 노상원이 그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플랜 계획을 오래전부터 이거를 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러면은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도 당연하죠. 김용현이 처음에 이걸 무리해서 국방부로 옮기는 것조차도 이미 노상원과 김용현의 쿠데타 사전 준비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그림들을 2020년부터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인 그렇지. 게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켜놨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총장 된 다음에 이직거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그겁니다. 윤석열이 2020년에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의지이거나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 고개 숙이면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러한 추천이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 이후부터 그리고 그 안에 검찰 운영하던 그 모든 운영 계획의 사실의 뒷배는 김건희였다는 거지. 그럼 이와 같은 플랜을 만들어갖고 윤석열과 직접 상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건희와 이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노상원의 폰을 까게 되면 김건희와의 이야기가 훨씬 지난 많이 난데. 2020년대 이후부터 김건희와 주고받은 엄청난 양의 기록과 통화와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나는 매우 매우 높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노상원은 이 지금 지기현이 하고 있지만 비공개로 우리가 노상원 관련해서는 뭘 물어봤는지 재판이 진행되는지 내용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수사본부가 압수한 USB에서 이 문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노상원의 휴대폰을 비롯해가지고 자료를 다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노상원은 야외, 그러니까 재해에서 숨어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휴대폰을 안 바꾸고 계속 썼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경찰 쪽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즉 노상원이 터지는 순간 김건희하고 연결된 국정농단의 실체가 좀 더 여실하게 밝혀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2022년 당선 이후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 그 뿌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결국-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결국 거죠. 김건희. 결국 모든 만악의 근본은 와. 볼케이노였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거대 악의 뿌리는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송 작가의 위대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2, 3년 전 방송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볼케이노와 김건희에 관한 내용들은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